장동혁 대표는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리사체를 썼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나 우나 극단적인 세력에 힘입어서 선거를 승리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정치적 청구서가 돌아오길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세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현저히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과가 크기 때문에 그 손해를 우리가 정치적 고리사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조기에 그 정치적 고리사체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장동혁 대표가 했었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도 남아있긴 하지만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가는 즉각적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법적인 그러한 조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귀국을 통해서 소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과거에 해외에 거주한 이력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 전한길 162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경찰 수사 본격화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에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으로 전한길 씨가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경찰 조사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혹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건지 본인도 그걸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메시지를 막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평일인데 기다려주고 또 저를 응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잘했다, 못됐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귀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저도 제가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한길 씨.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셔서 저도 제가 손흥민인 줄, BTS인 줄 착각할 뻔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전한길 씨의 얘기입니다. 네, 혹 이 BTS 팬분들, 손흥민 씨 팬분들, 네, 전한길 씨의 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왜 귀국을 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려고 제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송영훈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려고 들어왔다라고 했는 사실 일단은 자기 경찰 조사가 먼저 일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고소 고발을 좀 당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는 내란 선동, 명예훼손 등등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들어왔다는 것은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인 것이고 실상은 이제 조속하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는 전한길 씨가 162일 동안이나 외유를 했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출국 금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국 금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은 많이 내려집니다. 웬만해서는 법무부에서 잘 반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전한길 씨가 출국하기 어려워질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져요.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짚어볼 것은 전한길 씨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제공하고 조명을 해주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한길 씨가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보도해온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한길 씨에게 역설적으로 저렇게 귀국 장면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조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제가 작년 7월 23일에 우리 아침엔 매일경제에 첫 출연했던 날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 비유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한길 씨가 162일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어딘가에서 그 피리는 잃어버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언론이 앞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가끔씩 송 변호사님 말씀에 이 디테일함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처음 아침에 매경제에 나왔던 7월 21일, 네, 저희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지는 그거죠. 약간 이렇게 돌려서 살짝 머리를 콩 때리고 가신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가 오히려 이 조명 해줄 필요가 없다. 저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오히려 조명을 해주냐. 그냥 무시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러기에는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또 상당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 조윤선 변호사님, 일단 출국 금지는 내려질 것 같아요라고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물론 이건 조사를 받으면서 뭐 진술을 하니 마니 여부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장기간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영장이 발부되기 또 좋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진해서 또 들어왔다라는 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또 이 오히려 영장을 안 칠 수 있는 이런 사유 쪽으로 넘어가는 거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이미 160일 넘게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체류하면서 사실상 경찰의 수사를 회피한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죠. 지금 단계에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도 남아있긴 하지만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가는 즉각적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법적인 그러한 조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귀국을 통해서 뭐 소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과거에 해외에 거주한 이력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레거시 미디어가 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전한길 씨는 일개 유튜버가 아닙니다. 사실상 현재 장동혁 대표를 만든 어떻게 보면 공신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한길 씨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내용에 휩싸인 상황에서 전한길 씨가 귀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한길 씨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유튜브가 나를 당선시켜줬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1번 유튜버가 전한길 씨 아닙니까? 라는 얘기인 건데 어제 귀국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대한민국의 배신자 대명사가 한동훈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하고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지 분명히 선을 꺼주기 바라고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분명히 저는 장동혁 대표도 버립니다. 네, 요지는 이거예요.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안는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도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오늘 만평이에요. 지금 보면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 서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화로 한 얘기. 장동혁 전화 받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평에 제목하여 채권자가 귀국했다라는 겁니다. 송 변호사님, 이 채권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비유하건대 장동혁 대표는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리사체를 썼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나 우나 극단적인 세력에 힘입어서 선거를 승리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정치적 청구서가 돌아오길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세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현저히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과가 크기 때문에 그 손해를 우리가 정치적 고리사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조기에 그 정치적 고리사체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장동혁 대표가 했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전한길 씨가 본인의 본명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몰랐다고선 치더라도 입당을 한 것이 확인된 이상 2015년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 출신이 새누리당의 평당원으로 입당했다가 그것이 밝혀지니까 탈당 권고에서 제명했던 사례처럼 네. 전한길 씨를 제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번 역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년이 되도록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다가 이제 전한길 씨로부터 청구서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빚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당을 어지럽힐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전 고해당, 그러니까 전한길 고성국의 당으로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걸 빨리 끊어내야지만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